자, 집합이라는 거가 나오는데 집합이라는 건 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냐. 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어떤 녀석이냐면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들을 싹 다 모아놓은 모임이 있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애매하지 않은 조건인 거야. 확실한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싹 다 모아놓은 녀석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들 6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6의 약수는 우리가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6의 약수 1, 2, 3, 6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따져줄 수 있는 조건, 기준이 있는 녀석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지? 자, 두 번째. 우리 반에서 잘생긴 남자의 모임. 물론 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지? 자,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기준이 어때? 명확하지가 않아. 그지? 사람마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니까 그거는 집합이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들어간 그 집합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모임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른 사람이 그 모임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해. 그지? 그럴 때는 그거는 집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기준에 형용사가 들어갔다. 잘생겼다, 크다, 작다,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집합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집합인지 아닌지 따져주는 게 이제 형용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따져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의 우리나라에서 큰 산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우리나라에서 큰 산의 모임이다라고 하면은 크다라는 기준이 누구나 좀 다를 수 있잖아. 그치? 나는 한 2층 정도 높이만 가도 좀 힘드니까 2층보다 크면 크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적어도 이제 뭐 백두산이나 한라산 정도는 돼야 크다고 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치?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니까 이 녀석은 집합이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백두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백두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큰 산이라는 거는 기준이 명확한 녀석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집합이 아닌 건 아니고 특별하게 이렇게 가장 크다, 가장 작다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은 집합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치?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야? 아니야. 작은 자연수 하면 어느 정도 작아야 집합인지 집합인지 아닌지 그 모임 안에 들어간지 아닌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 그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가장 작은 자연수 모임 하면은 기준이 명확하네. 그치?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 가장 작은 자연수는. 그러니까 이 녀석은 기준이 명확하니까 집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명확한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래서 그 모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따져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6의 약수의 모임으로 계속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자연수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쭉 나가는데 1이라는 녀석을 하나 잡고 6의 약수의 모임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주고 2라는 것도 잡아놓고 체크해주고 3 잡고 체크해주고 4 잡고 체크해보니까 6의 약수가 아니야 그럼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원소라고 아직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준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 있어. 그 중에서 특별히 기준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싹 다 모아놨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1, 2, 3, 6 해놓고 중괄호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이게 집합의 표현이야. 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알지? 원소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 모임 안에 원소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알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A란 집합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알지? 자, 앞으로 원소는 될 수 있으면 소문자를 많이 쓸 거고 집합은 대문자를 쓸 겁니다. 알지? 집합은 거의 대부분이 대문자를 많이 써줘. 알지?
자, 그래서 A가 A의 원소다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 A가 A 안에 쏙 들어가 있어 라고 표현할 거야. 자, 이 녀석은 어디서부터 나온 기호냐면은 ELEMENT. 한글로 뭐야? 원소잖아. 그지? 원소. 그 앞에 E라는 거를 꼽을 쳐서 쓴 거야. 그치? 엘리먼트. 원소라는 영어 앞 글자를 따가지고 쓴 거야. 미국 놈들이 만들어가지고. 그치? 영어가 많이 사용돼. 자, 그래가지고 A가 A의 원소다 형태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B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건 또 어떻게 표현할 거냐? B는 A의 원소가 아니야 하고 짝대기 하나 그거 줘가지고 표현할 거야. 그치? 표현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 그치? 표현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 이 기호는 뭐라고? 원소다.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에 원소다. 맞지? 오케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8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딱 하나만 쳐놓고 두 개? 두 개만 쳐놓고 자, 집합의 표현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자, 중심 개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집합은 뭐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뭐가 분명해야 돼? 기준이 분명해야 돼. 그렇지?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고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원소네 원소가 아닌 애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겠구나.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 1번으로 보면은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하는데 10보다 작은 소수 우리 알고 있잖아. 뭐뭐뭐 있어? 2, 3, 5, 7 이렇게 있어. 맞지? 자, 그러니까 1번에서 1은 A의 원소가 되겠어? 원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줄 거고 자, 2번에서 5는 A의 원소가 돼? 원소가 되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3번 7도 A 원소가 되나? 원소가 되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4번 9는 A의 원소가 돼? 안 되네. 1, 3, 5, 7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원소가 안 되네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다고. 알겠지? 표현 방법에 익숙해 주셔야 된다. 나중에 이제 비슷한 기호가 나와가지고 좀 헷갈려. 그치? 헷갈릴 텐데 헷갈리지 말고 꼭꼭꼭 이 표현에 익숙하게 연습해 두시고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해가지고 나왔네.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방금 살짝 써줬는데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를 써주고 묶어줘. 중괄호로 묶어준 이 표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6의 약수의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집합의 표현 방법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어. 자, 원소 나열법은 뭐냐면은 요 기준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싹 다 그냥 눈에 보이게끔 나열을 해준 거야. 그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1, 2, 3, 6 해가지고 중괄호로 묶어준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자, 두 번째 조건제시법 들어가기 전에 자,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는 딱 하나만 조심해주면 돼. 이 기준을 만족하는 거를 싹 다 써줘야 되는 거고 기준을 만족하는 걸 써줄 때 같은 걸 여러 번 써주면 안 돼. 알지? 같은 녀석이 있으면 한 번만 써주는 거야 무조건. 알지? 같은 걸 여러 번 써주지 않습니다. 같은 원소를. 오케이? 그래서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써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 있어. 조건 제시법이 처음 볼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건 제시법이 처음 볼 때는 조금 어려워. 자, 조건 제시법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은 요 1, 2, 3, 6이라는 원소를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는 거야. 요 집합 안에다가. 알겠지? 그래 놓고 나서 표현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x파 일단 해주고 x는 6의 약수라고 표현해주면 얘를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집합을 쓱 보고 조건이 제시되어 있네? 그럼 조건제시법이야. 그러면은 이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원소는 뭐가 원소냐면은 바 앞에 써진 6의 원소가 돼. 알지?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x야. 알지?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가 뭐야? x는 6의 약수야. 라고 조건을 제시해 준 거라고. 알지? 그래서 6의 약수가 되는 x를 다 모아놓은 녀석을 이제
유의 약수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바 있으면은 조건제시법은 조금 헷갈려.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기본적으로 바 앞에 있는 녀석이 원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래 놓고 이 x의 조건을 뒤에 써줬으니까 조건에 맞춰가지고 원소를 싹 다 찾아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조건제시법이 주어졌다. 그럼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일법으로 바꾸는 거를 꼭꼭꼭꼭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원소나일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원소나일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꾸세요라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알지? 절대로 나오지 않아. 알지? 예를 들어가지고 2, 4, 6, 8 있어. 그치? 자, 이 녀석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x 봐. x는 짝수야. 그리고 x는 0부터 10 사이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x 봐. x는 2k야. 그런데 k는 1, 2, 3, 4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단 말이야. 심지어 x 봐. x는 2, 4, 6, 8이야. 이렇게 해도 조건제시법이야 얘는. 알지?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일법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원소나일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꾸시오라는 문제는 절대 학교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 왜? 선생님들이 채점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답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 녀석만 나와 학교에서는. 알지? 심지어 서술형 주관식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원소나일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는 거는 이 책에서만 개념서에서만 잠깐 연습해 보는 거고, 알겠지? 우리는 뭐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고?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일법으로 바꾸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자, 3번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은 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긴 한데 표현 방법은 아니야. 실제로는 표현 방법은 아니고 집합이라는 그런 학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림이야. 그림. 알지?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표시를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얘가 집합 A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A 해놓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저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싹 다 갖다 써주는 거야. 알지?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지? 집합의 표현 방법은 아니야. 알지?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편하게 나타낼 수 있다 정도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은 원소나일법, 조건제시법 두 가지 왔다 갔다 잘 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중심 개념 9페이지에 나왔는데 여기는 별표 치지 말자. 원소나일법, 조건제시법 그냥 용어만 살짝 알고 가시고. 자, 문제 2번으로 가자. 문제 2번 가면은 1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A를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14의 양의 약수면은 1, 2, 7, 14 4개 있는 거지? 다시. 자, 그럼 첫 번째 원소나일법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 A라는 집합이 1, 2, 7, 14 하고 나와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치? 문제에서 굳이 이 집합을 A라고 표현했으니까 A는까지 표현해줘야 돼. 알지? 자, 2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거야. 그럼 A라는 집합을 뭐라고 하면 돼? X바 해놓고. 그치? 자, 이 집합의 원소는 X니까 X의 조건만 뒤에 써주면 된다고. X는 14의 양의 약수. 귀찮지만. 그치?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게 원소나일법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되게 더 복잡해 보여. 그치?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녀석 속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소나일법보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간단할 수가 있어. 그치? 자, 예를 들어가지고 1, 2, 3 쭉 해서 100까지 나와 있는 자연수가 돼. 그럼 이 녀석은 원소나일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만 써버리면 된다고. 그치? 쉽잖아. 맞아. 자, 그리고 X가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인 실수의 집합이야.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 될 거잖아. 그치? 집합이 될 거잖아. 어떤 숫자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점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치? 그런데 이 녀석은 원소나일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 원소나일법으로 나타내는 게 불가능해. 0.1도 있고 0.2도 있고 0.3도 있고 0.001도 있고. 그치?
워낙에 많은 원소들이 있으니까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뭐가 돼? x바 x는 0부터 1까지고 x는 실수 이렇게만 나타내면 된다고.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게 오히려 훨씬 편한 경우가 되게 많아.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 정도 알고 하고 계시고 뒷페이지로 갑시다. 원소의 개수. 아이씨 사람들 대충 해놨네.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집합을 이제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분류를 할 거야. 집합의 종류. 자, 책에는 잘 나와 있진 않은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 자, 집합에는 어떤 집합이 있냐면은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이 있어. 자, 무한집합은 뭘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걸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 정수 전체의 집합, 유리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 원소가 무한하잖아. 엄청나게 많잖아. 실수도 없잖아. 그제? 그거를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연수 집합을 A라고 하면 얘를 굳이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은 1, 2, 3 땡땡땡땡 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제? 그래서 땡땡땡 하고 끝나지 않으면은 얘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유한집합은 반대로 어떤 집합이겠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야. 셀 수가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 2, 3 땡땡땡 했지만 10에서 끝났어. 요거를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치? 그래서 끝나는 녀석이 있으면은 유한집합, 없으면은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특히나 유한집합에서는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은 요 유한집합 속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줄 거야. 그치? 자, 요 집합을 이제 A라고 얘기를 하면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1부터 10까지니까 10개야. 그치? 그거를 이제 기호로 표현하고 싶어. 야, 어떤 집합의 원소를 구해봐. 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쓰니까 너무 길고 장황하더래. 수학자들이 이렇게 쓰기 귀찮은 거야. 수학자들이 앞으로 계속 얘기해 주겠지만 수학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치? 가난한 사람들이야. 수학자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아사야, 아사. 아사가 뭔지 아니? 굶어 죽었다고. 그치?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논문 같은 거 쓸 때 될 수 있으면은 잉크 값이라도 좀 아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쓴 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한 거야. 그래서 기호들이 많이 나와, 수학에서는. 그치? 그래서 A의 원소를 구하라 라는 거를 간단하게 기호로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앞에 NA 이렇게 나타내 버릴 거야. 그치? A의 넘버 구하라고. 그치? 집합 A라는 녀석의 넘버 구하라고.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원소의 개수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하는 거야? 10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표현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자, 세 번째 또 어떤 집합이 있냐면은 공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집합은 뭘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안에 원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제? 하나도 없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집합도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애매하단 말이야. 나중에 막 이렇게 옛날에는 인쇄가 아니고 막 글로 썼거든. 논문 같은 거를. 그러다가 잉크가 여기 흘렸어. 그래서 대충 막 아이처럼 막 흘린 거야. 그럼 원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집합은 다른 표현 기호를 가지고 옵니다. 공집합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렇게 써줘. 그치? 동그라미 땡 하고. 실제로 읽어줄 때는 파이라고 읽어줍니다. 오케이? 얘도 파이였는데. 그치? 얘는 파이고 얘는 파이야. 그치? 발음 기호가 파이 그러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조금 달라. 그리스 문자야, 그리스 문자. 그치? 그리스 문자. 자,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어? 무조건 0개가 될 거야. 알겠어요?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치?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대.
자, 그래서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3개만 쳐놓고 가세요. 자,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NA 하고 표현할 거고, 공집합의 원소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 A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가지고 옆에다 써놔. N의 공집합은 0이다. 알겠지? 자,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 할 거야. 얘가 뭐라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0이라고. 그치? 얘는 뭘까? 얘는 몇일까? 지금 집합을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지. 그치? 얘는 원소가 있을까 없을까? 이 집합에는. 집합에 원소가 있어 없어?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잖아. 빨리 하나 찍어봐. 있어 없어? 중재. 뭐라고? 모르겠다고 없다고? 없다고? 아니 빨리 한 찍어봐. 있어 없어? 원소가. 어? 아 시키지 마. 자, 이 녀석은 집합이 뭐라고? 중괄호 안에 원소를 써준 형태가 집합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뭔가 써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아니고, 그치? 집합 안에 원소로서 들어가 있는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녀석은. 그치? 그러니까 얘는 1하고 나오는 겁니다. 문자가 하나 써졌으니까. 그치? 문자가 하나 써있으니까 1하고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이랑 얘는 완전히 다른 기호야. 그치? 그럼 공집합은 이 중괄호를 어떻게 표현해 준다고? 아무것도 안 쓰고 표현해 준다고. 알겠지? 완전 다른 기호입니다. 다른 기호야. 많이 헷갈리는 거. 얘는 몇일까? 얘는 몇이요? 0이요, 1이요? 둘 중에 하나 빨리 찍어봐. 2일. 2일. 원소가 하나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를 따져주라는 거야. 원소가 0이니까 0이야. 그럼 안 돼. 알았지? 나중에 가서 은근히 헷갈린다. 알았지? 은근히 헷갈리니까.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자, 문제 3번부터 한번 봅시다. 문제 3번 보면은 자, 1번에 A라는 집합은 1부터 50까지 땡땡땡 하고 나와 있어. 자,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1부터 50까지니까 자연수라서 유한집합이야. 끝이 있잖아. 그지? 유한집합. 2번 bx 바 x는 10보다 큰 짝수라고 나왔어. 원소내일법 조건제시법이네. 조건제시법은 원소내일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치? 자, b라는 집합은 x가 원소야. 근데 그 x가 뭐래? x는 10보다 큰 짝수래. 그치? 그 x를 싹 다 모아놓은 게 b라는 집합이야. 맞지? 자, 그래서 10보다 큰 짝수니까 12부터 14, 16 이렇게 나가는 녀석이네. 끝이 있어?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한집합일 거라고. 그치? 3번 거꾸로야. 자, C집합은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하고 나왔어. 자, 조건제시법이네.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자, C라는 녀석 집합의 원소는 X야. 근데 그 X가 뭐라고? 1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원소나열법으로 썼을 때 속에 쓸 숫자 있어? 없네. 그걸 뭐라고 한다고? 공집합이라고 한다고. 공집합은 유한집합이겠어? 무한집합이겠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따질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 4번 dx바 x는 3의 내는 자연수. 자, 많이 나오는 형태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집합 많이 나오는 형태야. 자, d는 원소가 x야. 근데 x가 뭐래? 아, x는 3n이야. 3n? n은 뭔데? n은 자연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n은 1, 2, 3, 4니까 n 대신에 1 쓴 것도 원소고 n 대신에 2 쓴 것도 원소고 n 대신에 3 쓴 것도 원소가 될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 1 대입하니까 3 나오고 2 대입하니까 6 나오고 3 대입하니까 9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끝이 없어. 그러니까 무한집합. 이렇게. 알겠습니까? 쓱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수학이랑은 조금 다르네. 그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수학이랑 조금 달라. 자, 문제 4번 보자. 다음 집합에 대해서 NA를 구하시오.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구나. 자, NA라는 이 표현은 항상 유한집합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무한집합에서는 NA라는 표현 자체를 쓰면 안 돼, 절대로. 이제 원소의 개수를 따져주는 거니까. 자, 1번 보자. A라는 집합이 A, B, C 하고 나왔어. 원소가 몇 개짜리야? 3개짜리야. 그러니까 NA는 몇이라고 하면 되겠어? 3 하면 되겠네. 아우 쉬워. 눈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 그치? 2번 A에 1, 3, 5, 19까지. 자, 뭘 모아놓은 겁니까? 1부터 19까지 홀수를 모아놓은 거네. 그치? 홀수를 모아놓은 거네. 그러니까 N의 A는 뭐라고 했을까? 몇일까? 손가락이 출동해야 되나? 손가락이 출동해야 돼? 몇 개요? 1부터 20까지 자연수의 개수 몇 개야? 20개. 그 중에서 짝수의 개수 몇 개야? 10개. 홀수의 개수 몇 개야? 10개. 그치? 그래서 홀수의 개수 10개. 이렇게 따져도 돼. 그치? 손가락보다는 좀 더 편하잖아. 그치? 3번 A는 X바 X는 X제곱이 3인 자연수. 자, A 맞지?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인데 X는 X제곱해서 3이 되는 자연수를 싹 다 모아놓은 거래.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은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공집합이네.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0 하면 되겠지. 얘를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4번 A는 X바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하고 나왔어.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뭐래? X가 원소래. X는 뭔데? 얘를 만족하는 X 값이 우리가 찾고 싶은 그 X야. 맞지? 제곱해서 0 되는 거 있어? 갑자기 이렇게 톤을 높이니까 긴가민가 하지. 제곱해서 0 되는 거 있어? 있잖아. 0이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몇이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되네. 자, 그러니까 A 원소의 개수는 1개 이렇게 할 거라고. 어렵지 않아? 그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형 1번이랑 유형 2번 어디까지 써? 유형 3, 4, 5. 유형 되게 많네. 자, 일단 유형 3번까지 정도 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할 겁니다. 자, 수학 중심이라는 책이 뭐냐면은 위에 대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밑에 풀이가 안 써 있어. 그지? 여느 저기랑은 좀 달라. 개념서랑은 좀 달라. 개념서는 대부분 예제는 풀이를 써주는데, 그지? 그래서 풀이 같은 거는 내가 앞에다 써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이 일단 필기하고 밑에다가 이제 풀어보시면 돼. 이제 어디 보자. 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네. 키어 우리 반에서 착한 학생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어. 자, 우리 반에서 착한 학생의 모임을 찾으래. 집합이요? 아니라고. 착하다. 형용사잖아. 기준이 모호하잖아. 그지?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집합이 아니야. 자, 니은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이래. 자, 두 자리 자연수는 어때?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네. 그지? 제일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몇부터 시작해서 10부터 시작해서 11도 있고 쭉 해서 99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집합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집합이 되겠다. 디귿 0에 가까운 실수의 모임. 자, 0에 가깝다라는 얘기 나왔어. 집합이야? 아니야. 그지? 가깝다. 기준이 모호하잖아. 그지? 안 되니까 집합 아니야. 리을 DREAM 드림에 들어있는 알파벳의 모임. 자, 집합이야? 집합이네. 드림 안에 들어있는 알파벳은 눈이 보이니까 쓸 수 있겠어. 그지? 찾았을 수 있지? 자, 그래서 집합이구나 하고. 그 다음 대표 2번 보자. 뒷페이지. 자, 대표 2번. 5번 보니까 다음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거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거는 원소날법으로 나타내시오. 자,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딱 여기서만 한다고. 알겠지? 뒷페이지. 자, 1번 보니까 A는 50, 51, 52 땡땡땡땡 하고 원소날법으로 나타냈어. 자, 이거를 굳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고 싶어. 앞으로는 그런 게 안 나오긴 하겠지만. 자, 아무튼 표현 한번 해보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5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들이네. 그치? 자, 그러니까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면 돼? 아, 얘는 X가 원소인데 X는 50보다 큰 자연수.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문자 X 마음에 안 들어. 그럼 A 봐. A는 50보다 큰 5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이렇게 한글로만 써도 되고. 알았지?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야. 알았지? 조건제시법은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2번 B는 1, 3, 5, 9, 15, 45. 아, 제일 싫어. 숫자만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해야 되잖아. 그죠? 자, 어떤 특징이 있지 얘는? 홀수. 그럼 1, 4, 5, 7 나왔어야지. 홀수 아니야. 그지? 45의 약수네. 그지? 45의 약수들이야. 45의 약수들.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조건제시법으로 뭐라고 나타내면 돼? X바 X는 45의 양의 약수 라고 표현해 줄 겁니다. 원래는 그냥 약수라고만 표현해 줘도 되는데 또 그냥 약수라고만 표현해 줬다가 야, 마이너스 1도 약수가 되잖아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그치? 실제로는 약수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그치? 3번 했나? 3번 해야 되는구나. 3번 C는 X바 X는 3 이상 9 이하 9 미만이구나. 미만 자연수. 자,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보자. 그럼 뭐 하면 돼? 3 이상 9 미만인 자연수니까 3도 들어가고 4도 들어가고 5, 6, 7, 8까지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조건에 맞춰서 그냥 써주면 되고. 자, 4번 D는 X바 X는 2X-3이 6보다 작은 자연수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X가 원소인데 X는 뭘 만족할 거냐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다 찾으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일단 찾아주면 되겠네. 넘겨고 나눠주니까 X는 2분의 9보다 작은 숫자고. 그치? 그렇게 되는 자연수만 싹 다 모아놓으면 되겠대. 그래서 1, 2, 3, 4까지 들어가겠다. 그치? 자, 그 바로 옆에 대표 3번을 봅시다. 자, 대표 3번 보니까 x라는 집합을 마이너스 2, 0, 2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1번에서는 뭐랬냐면은 a라는 녀석을 a, b 바 ax, bx 이렇게 표현했어. 자, 조건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고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A라는 집합은 뭐가 원소래? 바 앞에 있는 얘가 원소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네. 얘 뭐야? 순서쌍이야. 그치? 순서쌍이 원소가 되는 집합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순서쌍이니까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나와줄 거야. 앞에 있는 A라는 거는 뭐래? 이렇게 된대. 얘는 뭐라고? X의 원소다라는 표현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야?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치? B도 마찬가지로 X의 원소가 될 거래. 얘도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0, 2로 X좌표, 마이너스 2, 0, 2로 Y좌표 만들어줘가지고 그치? 순서쌍을 만들어준 게 전부 다 원소가 된대. 그래서 얘를 원소날법으로 굳이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2. 또 x좌표가 0이 된 0, 마이너스 2, 0, 0, 0, 2. 또 x좌표가 2가 된 2, 마이너스 2, 2, 0, 2, 2까지 표현하면 되겠다고.
맞아. 원소날법으로 나타냈네. 자, 2번. 자, 2번에서는 B라는 녀석은 A 더하기 B 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얘도 한번 표현해보면 B라는 거는 뭐가 원소가 되는 거야? 바 앞에 있는 A 더하기 B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랑 B랑 더해버리면 돼. A가 뭔데? A는 X의 원소래. B는 뭔데? B도 X의 원소래.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도 마이너스 2, 0, 2, B가 될 수 있는 것도 마이너스 2, 0, 2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들을 싹 다 더해버릴 거야. 그치? 그래서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더하면 헷갈리니까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집합은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은 표를 이용해서 그려줄 겁니다. A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0, 2고 B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0, 2니까 자,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4 나오고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오고 두 개를 더해서 0 하고 나와. 그치?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오고 두 개를 더해서 0 나오고 두 개를 더해서 2 하고 나올 거고 두 개를 더해서 0 나오고 두 개를 더해서 2 나오고 두 개를 더해서 4 하고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총 9개의 원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 중복이 되는 것들은 몇 개 써주라고? 하나만 갖다 써줄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을 원소날법으로 써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까지 5개 원소만 써주면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기까지 11번까지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유형 4번 집합의 분류. 이 친구는 한 친구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자, 유형 4번 유한집합인 것만을 옳은 대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이랬어. 자, 기억 보니까 A가 X바 X는 세 자리 자연수. 자, 세 자리 자연수에 대한 집합이니까 되게 많긴 해. 그치? 그래서 시작과 끝만 한번 써볼 거야. 세 자리 자연수는 제일 작은 건 100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건 어디로 끝나? 999로 끝나네. 시작과 끝이 있잖아. 그러니까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구나 하고. 그치? 니은 B라는 집합은 X바 X는 0부터 1까지인 기하분수. 0부터 1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래. 0부터 1 사이에는 기하분수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겠어? 무지막지하게 많아. 그치? 왜? 2분의 1도 기하분수고 3분의 1도 기하분수고 3분의 2도 기하분수고 4분의 1, 4분의 3 같은 것도 기하분수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굳이 다시 써주면은 분모가 더 크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m이 좀 더 커지게 서로 소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 그치? 그러면 기하분수가 돼. 맞아? 그러니까 분모에 써질 것도 자연수니까 무지막지하게 많고 분자에 써지는 것도 자연수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아. 맞아?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니까 무한집합이라고. 그치?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무지막지하게 많네 해버리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디귿 x는 x제곱이 0보다 작은 실수. 자,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실수를 싹 다 모아놓으래. 몇 개요?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실수를. 없잖아. 실수의 중요한 성질이지. 실수는 제곱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제곱해서 0보다 작아지는 실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원소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공집합이네. 공집합은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라고. 알겠어요? 리을 dx바 x는 20보다 큰
짝수. 자, 20보다 큰 짝수니까 뭐라고 하면 돼? 밖에서 무슨 냄새지? 22, 24, 26. 끝이 있어? 끝이 없잖아. 무한집합일 거라고. 그치? 다시면 되고. 자, 유형 5번으로 가자. 유형 5번.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기억은 맞을까 틀릴까? 1, 2, 3에서 1을 뺐네? 그러니까 2개 빠졌으니까 3 나왔어. 그래서 3 맞아. 맞아? 뭘 끄덕끄덕이 아니잖아. 이건 무슨 기호라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따져주는 기호라고. 속에 어떤 원소가 있든지 상관없다고. 그치? 원소의 개수만 세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거 계산하면 뭐 3, 뒤에 거 계산하면 뭐 2. 그래서 1 나와야 돼. 3 아니잖아. 그치? 자, 니은. 어서 오세요. 자, 니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맞는 얘기야? 5가 1보다 크네? 그러니까 맞는 얘기야. 맞아? 아니라고. 원소의 개수니까 얘도 1 나오고 얘도 1 나오잖아. 같잖아. 그치? 틀린 얘기. 왜 안 움직이지? 움직여. 왜 안 움직이지? 잠깐만. 자, 해보자. 디귿 보면은 3, 4.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얘는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 하나도 없는 거니까 원소는 2개네. 맞아?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야? 아니라고. 원소의 개수는 뭐라고? 집합 기호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다 해주는 거라고. 그치? 그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치? 뭘 의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안에 몇 개가 세져 있는지 써져 있는지만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2개가 아니고 3개여야 되겠지. 리을 A라는 녀석이 X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이면은 NA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A라는 거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가지고 X가 원소인데 X는 뭘 만족할 거래? 얘를 만족할 거래. 얘를 만족하는 X를 싹 다 모아놓으래.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 풀어보니까 맞춤 완전 제곱식이네. 얘를 만족하는 X는 2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A를 원소의 개수로 나타내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2 하고 표현되고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1개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유형 5번까지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